이거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회사에서 공지 나간 게 6개월 동안 강의 스케줄이 아니 1년치 강의 스케줄이 이미 내보내져 있거든요.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지 이미 다 등록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그 순서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나가고 있을 거고요. 이제 3월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수영복을 입고 이제 노출의 계절이 오니까 이게 비만이 이제 언제적부터야 벌써 한 15년 전부터 비만은 치료한다 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답을 잘못 찾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제가 2년 전만 해드려도 제 몸무게가 95kg가 넘었습니다. 지금 저를 옛날부터 알고 계시는 저기 원장님께서는 저보고 뭐 젊어졌다고 그러고 날씬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관리 장비로서는 BIA라는 게 생로병사에서 나온 것도 있지만 세포 건강도 검사라는 장비처럼 몸을 관리해 주는데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하는 부분들 세포가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건강하느냐 매일 바뀌어 나가는데 적절하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지표를 줍니다. 페이스 앵글이라는 지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처음에는 세포 건강도만을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지표가 지금은 캔서, HIV, COPD 이런 중증 환자들이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지표까지도 알려주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서지에 뭐 수없이 이렇게 논문이 발표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질병을 그렇게 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이게 비만을 관리하는 데도 아주 좋은 그 장비로 쓰여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PIA라는 말이에요. 예? PIA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비만에 대한 것들은 지방 조직의 이해, 그다음에 이제 체중 조절과 이제 중금속, 그다음에 수분과 비만, 복부 비만 이런 순서로다가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맨 그 비만해진다 그러면 지방 조직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 조직을 이해를 하다 보면 3살 미만 80까지 가는 거는 지방세포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건 신문 기사에 나온 겁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그냥 스크랩해서 그냥 따놓은 건데 헬스 조선인가 월간 조선인가 뭐 이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비만이 나이 들어서도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비만 세포가 우리가 비만 마스셀이 비만 세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비만인 경우에는 이 세포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커서 비만은 세포가 뚱뚱해지는 거거든요. 비만 세포는 몇십 배까지 늘어나느냐 하면은 50배까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정상 체중에 5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방 조직은 그 과거에서 보면은 지방 조직이 단순히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지방 조직이라고 보고 있고 에너지 저장고의 개념으로다가 지방 조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 조직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 조직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갈색 지방 조직 이 두 가지로다가 본 상태고요. 근데 최신의 관점에서는 지방 조직을 내분비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방을 빼낸다고 하는 거, 지방 흡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무리수가 있는 거죠. 내분비 기관을 없애뜨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지방세포에는 에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신화 전달 물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렙틴, 이거 식욕 억제, 식욕에 이렇게 조절하는 호르몬 있죠. 렙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분비해내는 것보다 조절해내는 레귤레이터로다가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보게 되면 이 지방이지만 에너지 저장 분해도 하지만 요 식욕 조절도 하고 지방 분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지방 자체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위적 감각에서 이렇게 S라인이 잘 만들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적절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생산되는 내분비 물질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요 식욕 관련 내분비 물질이 렙틴, 레시틴, TNF 알파2 6, TNF 알파2 6 렙틴, TNF 이런 것들이 식욕을 조절하는 이렇게 그 호르몬입니다. 내분비 물질. 그러니까 배가 안 고파도 막 먹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비만의 원인인데 에너지 인테이크 들어오는 것보다 익스펜디처 나가는 것이 이게 균형에 맞으면 절대 살이 찔 이유가 없죠. 예? 근데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쌓아둬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타볼릭 레이트 대사율도 이제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적절하게 몸이 대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선생님들은 뭘로 알아봅니까? 대사가 적절히 되고 안 되고.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디움, 포타슘, 세포 내에 있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적절하게 관리가 돌아가고 있으면 이것은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게 제대로 비율이 깨져 있거나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으면 대사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비율을 보는 게 모발 검사에서 보고 있고 그게 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서머제너시스, 열 대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제가 비만 아카데미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체중이 한 98kg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비만 아카데미 강사들이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부터 해서 쫙 있었는데 제가 1회, 2회 강의를 하고 3회째 잘렸어요. 잘린 이유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뚱뚱한 분이 강의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반론을 했어요.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내가 뚱뚱한 사람들의 마음을 한다. 예? 나는 절대 여기 날씬하신 분들은 뚱뚱한 사람한테 운동하라고 하는데 내 몸 일으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하느냐. 어? 운동하는 방법도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를 강의에서 빼면 비만 아카데미 망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이 그래도 모양이 안 좋으니까 강사 모양이 제 키에 100kg가 다 되니까 얼마나 허리가 42이고 이러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 비만 아카데미가 잘 돌아가다가 이게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시스템에 똑같은 거에 베이절 메타볼리즘 우리가 기초 대사량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6 내지 70%를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6 내지 70 기초 대사량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잘 들어가야지만 이 기초 대사량이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알려줘요. 예? 이렇게 저거 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 내지 30%가 액티비티예요. 피지컬 액티비티.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체중 조절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베이잘 메타볼리즘만 잘 들어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서머제너시스, 열 관리하는 거. 우리가 체온 조절하는 것을 보통 열 저거를 하잖아요. 근데 체온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큰 장기가 어디입니까? 갑상선이죠. 그러면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안 작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그 미네랄에 거기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셀레늄이라든지 아연이라는 미네랄이 제대로 균형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위에 의한 열 생성 기전 중에 여기에 보면 추위에 노출된 경우 그 여기에서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언커플링, 커플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프로톤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생화학적인 반응이 언커플링이라는 반응인데, 커플링이라는 반응인데 그것이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안 되면 그 반응이 떨어져요. 근데 이것을 UCP의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헤비메탈이에요. 그러니까 독성이 내 몸속에 독성 원소가 있다 그러면 이 반응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열 서머제너시스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우리가 먹으면은 여기 이제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렙틴은 식욕을 쪽다리게 올려주는 거니까 이게 먹으면은 이게 열이 나오게 만들어지는 반응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 반응을 돌아가는 거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제 AGRP, MSH, MCH, 요 NPY, 렙틴에 의해서 요것이 작동되면서 시스테믹한 러브 액티비티가 일어나서 열이 또 에너지 밸런스가 들어가고 또 여기서 나가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면은 이 원인을 알면은 또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커플링, 수소이온이 ATP의 생성에 관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 커플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UCP는 갈색 지방 조직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단백질인데 이 UCP, 언커플링 프로테인이라고 얘기했죠. 단백질인데 ATP 생성과 관계없이 수소이온 펌프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드러내서 ATP를 합성하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거라서 여기 지방이나 그 글루코스, 당질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에 열대소원을 쓰고 이게 돌아가야지만 뱅뱅뱅뱅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커플링에 방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기초대사량이 안 늘어나요. 그러면 살이 찔 수뿐이 없는 거죠. 이제 글루코스나 지질의 항상성, 우리가 이게 먹은 것에 대해서도 항상 그 장기에서 이제 글루코스가 판크레아스 이렇게 인슐린 분비되고 이게 사이클을 하나 도는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살이 찔 수뿐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항상성과 식욕 조절의 내부 및 신경세포에서 여기 이제 그렐린하고 렙틴이 이제 위주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조절하게 밀리고 하는 부분들로다가 쓰여져 있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렙틴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반대예요. 그렐린은 떨어지고 또 이게 반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일으키는 거는 그 렙틴이 이렇게 떨어지고 렙틴은 식욕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렐린은 올라가고 그러면 배가 고파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건데 그 밸런스가 하이퍼살라무스 뇌신경에서부터 이렇게 조절해 나가는 거를 목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비만의 역할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기전 치료로 이제 체중 조절과 중금속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체중 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6가지에 크게 독성 물질입니다. 체중 조절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장내 세균층에 영향을 주고 있는 장내 세균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뚱뚱해지는 장내 세균이 있고 날씬해지는 장내 세균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하고 수면.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이 더 땡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전달물질, 그 서머제네시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갑상선, 그 다음에 성호르몬의 부조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 식이의 편향성.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다이어트, 엑서사이즈, 서큘레이션, 뉴트리션, 톡신, 호르몬 이 사이클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면은 비만을 해줄 수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하는데도 수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만 현재 먹는 이제 마시고 있는 물의 양의 1.5리터만 아니까 1.5리터까지 아니지. 조금만 더 늘려놔도 체중은 줄어요. 이건 논문에서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의 pH가 9.5 이상의 것을 먹으면 더 빨리 줄어요. 그 다음에 꾸준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보조식품을 섭취하라는 게 미네랄,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얘기고요. 생활방식도 여기 이제 제대로 먹으라요. pH도 9.5라고 해놨지만 생활방식도 알칼리화하라는 게 체내 pH 밸런스를 약알칼리로 조정을 해주는 게 비만 치료의 가장 큰 포인트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해독을 하라. 이런 것이 이게 이상적인 체중 감량에 대한 7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운동을 해주면 된다, 운동해라라고 얘기하면 뚱뚱한 사람 운동 못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맞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만 탈출에 사면서는 첫 번째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느냐 못하고 있느냐. 일반적인 환자들 중에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환자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뚱뚱한 사람들은 36.5도가 아니라 35도 뭐 이렇게 돼요. 온도가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 자체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정상 체온인데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선생님은 체온을 뭘로 재요? 환자가 오면 뚱뚱한 사람이 오면 체온을 재나요? 이게 첫 번째가 정상 체온. 근데 체온을 뭘로 재세요? 이게 대부분 이제 귀로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적외선 체온계라고 해가지고 이 몸에 배지 않고 자는 체온계들이 되게 돈 10만 원 이하면 다 사요.